이번 시간에는 솔리드 와이어의 이해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은 NCS 학습 모듈 솔리드 와이어 용접 작업의 39페이지부터 67페이지와 71페이지부터 94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의 NCS 정보를 확인합니다. 우리는 솔리드 와이어 선택하기와 솔리드 와이어 용접 보호 가스 선택하기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번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솔리드 와이어를 선택할 수 있으며 솔리드 와이어 용접 보호 가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학습 내용도 함께 확인해 볼까요? 이번 시간에는 솔리드 와이어 선택하기와 솔리드 와이어 용접 보호 가스 선택하기에 대해 학습합니다.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 솔리드 와이어에 관한 지식, 솔리드 와이어 송급 장치에 관한 지식과 가스 관련 지식, CO2 용접 부속 장치 조립 방법에 관한 지식도 함께 살펴보세요. 그리고 핵심 용어인 솔리드 와이어와 보호 가스를 잘 기억하시고 학습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CO2 용접에 대해 궁금한 모든 것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CO2 용접 과정에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할 강주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솔리드 와이어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제 곁에는 용접 마스터 임병철 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임병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솔리드 와이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배우는데 무엇을 정확하게 배울까요? 네, 오늘은 용접 절차 사용서에 따라 작업에 사용할 솔리드 와이어와 용접 보호 가스를 선택을 해서 본 용접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솔리드 와이어와 용접 보호 가스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배울 내용을 조금만 더 소개해 주시겠어요? 솔리드 와이어와 이 용접 보호 가스 선택하기에 대해서 함께 배울 텐데요. 네. 먼저 이 솔리드 와이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이 솔리드 와이어 선정 방법과 국제 규격, 이 솔리드 와이어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고 다음으로 용접 보호 가스를 선택하기 위해서 보호 가스의 특징과 운용 방법 취급 시 유의사항, 압력 조정기와 유리한계 설치 방법 등에 대해서도 알아볼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알아볼 내용이 정말 많습니다. 마음이 바빠지는데요. 자, 그럼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출발! 네, 지금부터 솔리드 와이어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먼저 이 솔리드 와이어가 뭔지부터 알아야 할 것 같은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 솔리드 와이어는 플럭스를 내장하지 않고 용해, 아변, 신선 과정을 거쳐 제조된 것인데요. 네. 중간이 비어있지 않고 완전히 금속으로 채워진 용접 와이어를 말합니다. 그렇군요.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표면에 동으로 얇게 도금을 하는데요. 네, 이 동으로 도금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네, 바로 이 전도성 및 방전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오. 와이어의 콘택트 팁 사이에 전류를 잘 통하게 하고 신선 작업을 원활하게 하여 이 대기 중에 노출되었을 때 녹이 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죠. 그럼 혹시 동 말고 다른 금속으로도 도금하는 경우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네. 동을 도금하지 않는 솔리드강 와이어도 있는데요. 네. 동은 용접장의 공기에 좋지 않아 이 가스금속 아크 용접 와이어에 동 대신 유기물질 도금도 합니다. 근데 이 솔리드 와이어는 여러 스테인리스강, 알루미늄 합금, 동합금, 그리고 다른 금속으로도 만들어지죠. 그렇군요. 이 솔리드 와이어의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네, 이 솔리드 와이어의 용접 방법에 따라 가스메탈 아크 용접용과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용으로 크게 구분하며 강정보호 가스 등에 따라서 다양한 종류가 상품화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연강 및 고장력 강용 솔리드 와이어에 규격이 있을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물론이죠. 화면을 잠시 볼까요? 네. 영어랑 숫자가 써 있네요. 이걸로 솔리드 와이어 규격을 어떻게 읽을 수 있어요? 보시는 것은 이 연강 및 이 고장력 강용 솔리드 와이어의 규격을 예로 보여드리는 것인데요. 네. 솔리드 와이어의 규격을 읽는 방법은 YGW11이라고 지금 표기가 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Y는 용접 와이어 Y고요. GW는 이제 미구 용접용을 나타내고요. 네. 11은 보호가스 주요 적용 강종 및 와이어의 화학 성분을 나타냅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저도 어느 정도 규격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솔리드 와이어 취급 시 네. 유의사항이 있는데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빨리 알려주세요. 솔리드 와이어는 거의 모두가 네. 이 플라스틱 릴에 감겨 있어요. 따라서 이 장시간 사용할 경우에는 대기에 노출되므로 수분이나 먼지, 기름 등에 오염되어 용접 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므로 사용 전에 반드시 45도씨로 건조시키거나 혹은 최소한 비닐 포장을 해서 습기 영향을 줄여야 합니다. 네. 또한 와이어에 흠집이나 상처가 생겨 용접 와이어 송급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 보관을 해야 하고요. 네. 과열 건조에 의한 플라스틱 릴이 변형이 되어 사용이 곤란할 경우가 없도록 유의를 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 보이는 표는 뭔가요? 네, 이 표는 연강 및 고장력 강용 KS 규격을 포함한 국제 규격을 나타낸 것인데요. 규격별로 명칭이 다르기 때문에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네. 화면을 통해 솔리드 와이어 국제 규격 및 각 솔리드 와이어의 용착 금속의 기기적 성질에 대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규격별 명칭이 참 다양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 솔리드 와이어 국제 규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용접 절차 사양서에 따라 용접성, 작업성에 적합한 솔리드 와이어의 선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연생님의 설명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YGW11은 연강 및 50kg 중 퍼 제곱미리급 고장력 강용으로 주로 차량, 건축, 조선, 조기, 교량 등 각종 구조물의 맞대기 및 필렛 용접 등에 사용됩니다. 두꺼운 판이나 중구조물에는 적정 전류를 놓고 용접을 해야 하며 작업 환경이 풍속 2m/s 이상인 경우에는 바람막이를 사용하여 용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장시간 고온에서 건조를 하며 작업성이 떨어지게 되므로 주의를 해야 합니다. YW11의 특성은 무엇이 있을까요? YW11은 용착 속도가 크고 용입도 깊으므로 고농률 용접이 가능합니다. 또한 슬래그가 거의 발생하지 않으며 용착 능률이 높고 용접의 공수가 대폭 경감되며 아크의 안정성이 좋고 스펙터 발생이 적어 용접 작업에 용이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은 YGW12는 연강 및 50kg 중 제곱미리급 고장력 강으로 주로 차량, 전기제품, 조선, 철골, 교량 등의 각종 구조물의 맞대기 및 필렛의 전자세 용접으로 사용됩니다. 풍속 2m/s 이상의 경우에는 바람막이를 사용하여 용접을 해야 하고요. 팁과 모재 간의 거리는 용접 전류에 따라 다른데요. 일반적으로 300A 이하에서는 10에서 20mm를 유지하고 용접하고 300A를 초과할 경우에는 20에서 25mm를 유지하여 용접을 해야 합니다. YW12는 넓은 전류 범위에서 아크 안정성이 양호하고 스펙터가 발생이 적으며 전자세 용접용 솔리드 와이어이며 용접 시 비드가 아름답습니다. 또한 용착 금속이 유동성이 양호하며 고속 용접에 적합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YGW16은 연강 및 50kg 중 제곱미리급 고장력 강용으로 주로 차량, 건설, 조선, 교량, 산업기계 등의 각종 구조물의 맞대기 및 필렛 전자세 용접으로 사용되는데요. 알곤가스와
CO2 가스의 혼합가스를 사용할 경우 일반적으로 알곤가스를 80%, CO2 가스를 20%의 비율로 혼합하여 사용하며 풍속 2m/s 이상의 경우에는 바람막이를 사용하여 용접을 해야 합니다. YW16의 특성을 함께 살펴볼까요? YW16은 솔리드 와이어로 전자세 용접 및 박판의 고속 용접을 용이하게 할 수 있으며 아크 안정성이 좋고 스펙터가 적어 용접 작업이 용이합니다. 그리고 슬래그가 거의 발생하지 않으므로 용착 효율이 높고 용접 공수가 대폭 경감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YGW12는 연강 및 50kg 중 제곱미리급 고장력 강으로 주로 차량, 건축, 조선, 교량 등의 각종 구조물에 맞대기 및 필렛의 전자세 용접에 사용됩니다. YGW12는 솔리드 와이어로 전자세 용접 및 박판의 고속 용접을 용이하게 할 수 있으므로 아크 안정성이 좋고 스펙터가 적고 용접 작업이 용이합니다. 그리고 슬래그가 거의 발생하지 않으므로 용착 효율이 높고 용접 공수가 대폭 경감됩니다. YGW15는 연강 및 50kg 중 제곱미리급 고장력 강용으로 주로 차량, 건설, 교량, 산업기계 등 연강 및 50kg급 고장력 강용 각종 구조물에 맞대기 용접 및 필릿의 전자세 용접으로 사용됩니다. 용접 시 아크 길이는 가능한 짧게 유지하고 과도한 위빙은 삼가에서 용접을 하며 결함을 방지하기 위해 후진법 또는 사근법을 사용하여 용접을 합니다. 사근법이란 용어가 조금 생소하신가요? 사근법이란 모재 용접을 시작할 때 시작 부분의 아크 발생으로 인해 용접 결함이 발생됩니다. 이것을 방지하고자 용접하는 부분의 시점과 종점의 근처에 동종의 모재를 붙여 거기에 먼저 용접을 시작하는 것으로 엔드텍과 같습니다. YGW15는 솔리드 와이어로 전자세 용접 및 박판의 고속 용접을 용이하게 할 수 있으며 혼합가스 전용 와이어로 아크 안정성이 좋고 스펙터가 적어 용접 작업이 용이합니다. YGW18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볼까요? YGW18은 연강 및 55kg 중 제곱미리급 고장력 강용으로 주로 차량, 건설, 교량, 산업기계 등 연강 및 55kg급 고장력 강용 각종 구조물의 맞대기 용접 및 필렛 용접 전자세 용접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MC-55는 솔리드 와이어로 전자세 용접 및 후판의 고속 용접을 용이하게 용접할 수 있으며 이 혼합가스 전용 와이어로서 아크 안정성이 좋고 스펙터가 적어 용접 작업성이 양호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YGW18은 가능한 아크 길이를 짧게 유지하고 과도한 위빙은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아크 발생부의 결함을 방지하기 위하여 후퇴법 또는 사근법을 사용하여 용접합니다. 끝으로 YGW21은 620kg 중 제곱미리급 고장력 강용으로 주로 토목 건설기계, 철골, 교량, 압력용기 60kg급 고장력 강을 사용하는 각종 용접 구조물 맞대기 및 필린 용접으로 사용됩니다. MC-60은 판 두께가 두껍고 구속이 큰 경우에 용접하는 경우 용접 전에 미리 100에서 150 도씨에 예열을 한 후에 용접을 합니다. YGW21은 연강 및 50kg급 고장력 강용 와이어로 양호한 작업성을 가지고 있으며 용착 속도가 크고 용입이 깊으므로 능률적인 용접이 가능합니다. 또한 아크 안정성이 좋고 스펙터가 적으므로 원활한 용접 작업이 가능하며 슬래그가 거의 발생하지 않으므로 용착 효율이 높고 용접 공수가 대폭 경감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솔리드 와이어 용접 보호가스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보호가스는 무엇이죠? 이 보호가스는 이 용접 시 용융 금속과 가열된 금속 그리고 이 용접 장비를 대기 중에 가스의 침입으로부터 막아서요. 산화를 방지하고 이 네. 적절한 용착 금속 이행 형상을 확보하여 건전한 용접부를 얻기 위해 용접 시 사용하는 가스를 말합니다. 이 보호가스의 1차적인 목적은요. 네. 용융 금속을 이 대기로부터 차단을 해서 산화 및 이 질화를 방지하는 역할을 말합니다. 이 용착 금속의 성질에 크게 영향을 주고요. 인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이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럼 보호가스 취급 시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이 보호가스, 즉 이 CO2 가스는 무색, 무미, 무취의 공기보다 1.53배 무거워서요. 네. 공기 중 이 농도가 커지면 두통, 뇌빈혈 이런 거를 일으키고요. 네. 위험 상태가 되는 만큼 작업장의 통풍을 잘 시켜야 합니다. 통풍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럼요. 그렇습니다. 그럼 CO2 가스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O2 가스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CO2 가스는 대기 중에 기체로 존재하며 비중은 1.53으로 공기보다 무겁습니다. 무색, 무취, 무미인 가스이나 공기 중에 농도가 높아지면 이 눈, 코, 입 등에 자극을 느끼게 되는데요. CO2 가스의 중독 증상을 다음 표를 살펴보면 공기 중 농도에 따라 증상이 달라지며 농도가 높아질수록 생명의 위험까지 초래됩니다. CO2 가스는 상온에서 쉽게 액화하므로 저장 운반이 용이하며 비교적 가격이 저렴합니다. 용기에 충전된 액체 상태의 CO2 가스는 용기 상부에서는 기체로 존재하며 그 전체 중량은 완전 충전했을 때의 용기의 약 10% 정도가 기체가스인데요. 용접 시 많은 양의 CO2 가스가 용기로부터 빠른 속도로 흘러나올 때는 팽창에 의하여 온도가 낮아져 고체 모양의 탄산가스가 되어 가스의 흐름을 막는 경우가 많으므로 CO2 가스 용기의 압력 조정기는 전기장치, 즉 히터에 의해 밸브의 동결을 막고 가스의 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보호가스 유량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O2 가스의 용접에서 CO2 가스의 보호 효과가 나쁘면 블로홀이나 피트가 생겨 용접부의 품질이 저하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 CO2 가스의 유량은 200A 이하에서는 10에서 15L per min, 200A 이상에서는 15에서 25L per min이 정도가 적당합니다. CO2 가스 용접에서 이 CO2 가스의 보호를 나쁘게 하는 요인으로는 바람, 가스 유량 부족, 노즐과 모재 간의 거리가 길 때, 노즐 안에 스펙터가 부착되어 막힐 때가 있으며 특히 이 바람의 영향이 현저한 편입니다. 보통 허용되는 바람의 세기는 용접물의 형상, 이 노즐 크기의 가스 유량, 노즐과 모재 간의 거리, 풍향 등에 의해서 다르지만 약 1.5m/s 정도 이하입니다. 바람이 세기가 2m/s 이상 될 때는 방풍막 설치를 해서 용접을 해야 하며 풍속이 세면 가스유량도 많아야 합니다. 용접 전류 및 가스 유량에 따른 용접 와이어 부착률을 다음 표 그래프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선생님, 솔리드 와이어 용접 보호가스 선택을 위해서는 저희가 또 무엇을 알아봐야 되죠? 네, 이 솔리드 와이어 용접 보호가스 선택을 위해서는 네. 선정한 보호가스 공급 장비를 안전하게 운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지금부터는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가스 밸브 작동법을 파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가스 밸브는 유량 흐름을 조절하고 차단하며 유체의 방향 전환과 압력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네. 가스 밸브의 구조를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호가스 공급 장비의 각부 명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연성 가스는 왼나사고요. 기타 가스, CO2 가스나 불화성 가스 이런 가스들은 오른나사입니다. 아, 가연성 가스와 기타 가스를 나사로 구분을 할 수 있군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 안전 밸브도 있는데요. 이 안전 밸브는 가스 압력이 상승하면 작동하여 압력을 유지시켜주는 밸브로 이 스프링식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그럼 선생님, 이거는 무엇인가요? 이게? 네, 요것은 이제 압력 조정기라고 합니다. 압력 조정기. 네, 이 압력 조정기는요, 지면과 수직이 되게 설치하여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조정 핸들은, 압력 조정 핸들은 네. 가스가 급격히 흘려 들어가면 발화 또는 이 폭발 사고를 일으킬 수 있으니 조정 핸들을 반드시 이 되돌려 놓는 것을 확인하고 가스를 열어야 됩니다. 아, 여기 용기 밸브가 있습니다. 네. 이 용기 밸브가 있는데요. 이 용기 밸브를 급격히 여는 것은 폭발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 압력계 정면을 피해서 서서히 용기 밸브를 열어줘야 하는 것이죠. 네. 또 이 압력 게이지 히터와 네. 이 유량계와 유량 조정 핸들, 그다음에 가스 용기 등도 있습니다. 아,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CO2 가스 취급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CO2 가스 취급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기 밸브를 열기 전에 조정 핸들을 반드시 되돌려 놓아주고 가스가 급격히 흘려 들어가면 압력계 폭발 사고를 일으킬 수 있으니 조정 핸들 확인 후 가스를 개방해야 합니다. 용기 밸브를 열 때에는 반드시 압력계 정면을 피해 서서히 용기 밸브를 열어주고 용기 밸브를 급격히 여는 것은 압력계 폭발 사고의 원인이 되고 매우 위험하므로 절대 급격히 개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사고 시에는 즉시 밸브를 잠가 가스 누출을 막을 수 있도록 밸브를 잠그는 핸들이나 공구를 항상 주위에 준비를 합니다. 용기는 눕히거나 충격을 주어서는 안 되며 고압가스 저장 또는 취급 장소에서 화기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선생님, 이번에는 저희가 무엇을 알아보게 되나요? 네, 이 솔리드 와이어 용접 보호가스를 선택하기 위해서는요, CO2 용접기의 압력 조정기와 유량계를 설치를 해야 합니다. 아, 그러면 지금부터 CO2 용기의 압력 조정기와 유량계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시겠어요? 네, 네. 먼저 이 CO2 가스 용기와 유량계를 체결을 해야 되는데요. CO2 가스 용기에 가스 가열 히터가 부착된 압력 유량계를 체결을 합니다. 네. 이를 위해 이 가스 호스 한쪽 끝을 유량계 출구에 연결을 하고요. 네. 다른 한쪽 끝은 이제 와이어 송급 장치 후면에 가스 닛불에 연결을 합니다. 용접기 종류에 따라서 용접기 후면에 하단에 가스 닛불에 연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압력 유량계에 가스 가열기 코드를 용접기 전면에 별도의 이 110V나 220 콘센트에 연결을 하고요. 이때 이 용접기 종류에 따라 후면에 연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용접 토치에 연결된 가스 호스와 네. 토치 스위치 케이블을 와이어 송급 장치 전면에 가스 출구 단자 및 토치 스위치 콘센트 단자에 각각 접속을 하고요. 네. 용접 토치의 전원 케이블을 송급 장치에 커넥터에 밀어 넣은 후 약 반 바퀴 정도 회전시켜 이 조인 볼트로 이제 조여주면 됩니다. 아. 만약 이 용접기 본체와 용접 작업 장소가 멀 경우에 네. 이런 경우는 이제 원격 조정기 케이블에 용접기 본체의 원격 조정 커넥터에 연결을 해야 합니다. 아. 참고로 이 혼합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네. 스펙터가 적고요. 용착 효율이 높은 장점이 있습니다. 아. 끝으로 이 솔리드 와이어 용접 보호 가스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이 가스 공급 장치에 가스 누설 점검 및 이 유량을 조절을 해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가스 누설을 점검하고 유량을 조절하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가스 누설 점검을 위해서는요, 가스 용기 밸브를 한 바퀴, 두 바퀴 정도 열어준 후에 용접기 패널의 점검
용접 전환 스위치의 점검, 이 점검을 놓는데요. 네. 이 용접기 종류에 따라서 또 이게 또 특징이 다 다릅니다. 아, 네, 그리고 이 용기 밸브와 유량계 밸브를 열어서 비눗물 등을 사용해서요. 네. 토치와 호스 연결부 등을 이제 누설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아, 이렇게 그 비눗물을 사용하면 가스가 누설됐는지 여부를 확실히 알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럼 이번에는 유량 조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압력계 조절 손잡이를 돌려 압력을 2에서 3kg 제곱 센티미터로 조절을 하는데요. 네. CO2 용접기 전면에 가스 체크 스위치를 온에 시키고 유량계 밸브를 열어서요. 이 전류의 세기를 유량을 10에서 25L per min으로 이제 조절을 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솔리드 와이어 용접 보호 가스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임명천 선생님과 함께 용접 절차 사양서에 따라서 작업에 사용할 솔리드 와이어와 용접 보호가스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참 알찬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자, 끝으로 솔리드 와이어와 용접 보호가스와 관련해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다 중요하지만요. 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보호가스, 즉 이 CO2 가스는 무색, 묻히지만요. 공기 중 농도가 커지면 두통, 내빈혈을 일으키고 위험 상태가 되는 만큼 작업을 할 때는 항상 환기에 주의를 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첫 번째도 안전, 두 번째도 안전이겠죠? 여러분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잘 기억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솔리드 와이어란 플럭스를 내장하지 않고 용해, 아변, 신선 과정을 거쳐 제조된 중간이 비어있지 않고 완전히 금속으로 채워진 용접 와이어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전도성 및 방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부분 표면에 동을 얇게 도금을 합니다. 보호가스란 용접 시 용융 금속, 가열된 금속, 그리고 용접 장비를 대기 중 가스의 침입으로부터 막아 산화를 방지하고 적절한 용착 금속 이행 현상을 확보하여 건전한 용접부를 얻기 위하여 용접 시 사용하는 가스를 말합니다. CO2 가스는 무색, 무미, 무취의 공기보다 1.53배 무거워 공기 중 농도가 커지면 두통, 뇌빈혈을 일으키고 위험 상태가 되는 만큼 작업장은 통풍을 잘 시켜야 합니다.